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주말 분석해드리고 이제 내일 과연 현대로템이 반등이 나올지 또 지금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면 이 11월 마지막 주를 돌아보면 이 주봉으로 볼 때 거의 2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야, 이 현대로템이 이 추세가 과연 끝난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추세가 끝났고 앞으로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순 조정 뒤에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현대로템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수급 그리고 이 차트에 대한 또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지금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휴전 그리고 평화협정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방산주 관련된 섹터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현대 로템도 그렇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 방산 관련주들이 최근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 뭐 평화에 대한 협정 뭐 이스라엘 평화협정 그리고 휴전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전쟁이라는 건 휴전을 하면 좋겠지만 이 현대로템이나 이 방산주 관련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주말 동안 휴전을 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현재 헤즈볼라에 산발적으로 또 공격을 해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고 좀 전쟁이라는 거 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마 현대로템과 방산주에는 또 호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 주가의 방향성, 이 주가의 방향성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방산주는 다시 한번 꿈틀꿈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현재 현대로템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이 조정을 주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반등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이 우리가 항상 참고하는 그 차트죠. 이 시그널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또 우리 타점을 잡을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10분가량 드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은 이제 내일부터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단기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가격대면은 그래도 현대로템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격대가 아직 낮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직 이 가격대는 그래도 대부분이 수익권으로 아직은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아직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단기 고점에서 무조건 일단 우리가 1차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던 내가 매도를 하던 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방산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현대로템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현대로템에 대한 순매수량을 보면요. 외인들이 지금 240만 주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오는 와중에도 계속 현대로템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 테마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온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 개인들의 매도는 다시 한번 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외인들의 자금이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때 외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여기서 이런 조정이 나온다 한들 다시 한번 그 저점 구간에서 매수 대기자들의 힘들이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제가 단기 반등에서 왜 여러분들께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한 번에 왜 이 금액을 69,500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또 말씀드리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인데
제가 현대로템과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략 이 정도 지금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드리고는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차트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반복적으로 5파동까지 완성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파동엔 총 5파동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조정 파동이 나올 때 몇 파동이 나온다고 했어요? 총 3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최근에 고점을 찍을 때 만약 이 현재 보이는 67,900원 여기 고점을 넘는 순간이 오면 무조건 절반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제는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가격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 매수 심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락 다이버런스가 발생을 했다. 이런 데서는 추세가 전환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조정 단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목표가가 거의 대략 이 정도 왔습니다. 거의 우리 목표가까지 왔죠. 그렇다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부터 봐야 하는 게 이 단기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점이 한 번 더 나올 거라는 거. 거기에 대한 타점은 제가 앞으로 0.618 구간까지 올지 0.5 구간까지 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여기에 대한 타점은 제가 내일 12월 장부터 또다시 여러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테니까 결국 우리는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면은 너무 비슷한 흐름이죠. 2022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이렇게 긴 기간 그리고 가격대를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큰 파동이 끝나서면 이런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조정이 너무나 깊게 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6만원, 7만원 이탈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까지 어떠한 시그널도 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삼성전자 진짜 우리가 바닥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혹은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제가 이 타이밍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대로 아직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승, 단기적인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복합적으로 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로템 앞으로 저 박프로와 내일부터 이제 12월장부터 우리 12월 올해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한 번 더 좀 파이팅 해보는 한 달 같이 만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 구독자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지표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의, 교육,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중 실시간 타점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제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현대마린, 조선해양이나 지금 이 섹터가 최근에 약세를 보였다던가 아니면 강세를 보였던 우리가 타점을 잡을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시그널 지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상승에 대한 매수세, 앞으로 이 매입 구간에 대한 정보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에게 현대라고 오늘 내일까지 장 전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되시겠고, 현대라고 문자 한 통 남기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나 시황에 대한 흐름들을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황에 대한 흐름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국 돈이 들어오는 섹터는 무엇일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고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타점만 우리가 좀 노려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진짜 다시 한번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힘들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 이 저점에 대한 눌림목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더 크게 우리가 상승 구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저 박프로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